안녕하세요, 김밀란입니다. 드디어 수비드 컨텐츠입니다. 장비만 있다면 초보자도 미슐랭 레스토랑 뺨치는 요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테크닉 수비드 저온 조리. 닭가슴살 스테이크와 함께 10분 만에 만들 수 있는 소스까지 만들어 볼게요. 수비드 저온 조리를 이용한 닭가슴살 구이와 토마토 소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껍질이 붙은 닭가슴살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과 이어지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껍질이 붙은 닭가슴살을 구매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진공 포장을 하였을 때 가장 단점인 균일하지 못한 모양을 해결하기 위해 소금 후추 간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후추 간을 넉넉하게 양면 골고루 해주세요. 특히나 사전 조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 조리법의 경우 미리 간을 해두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삼투압으로 수분이 살짝 빠지면서 모양이 더 단단하게 고정되고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간이 배이면서 더 맛있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삼투압으로 빠지는 수분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재흡수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면에 소금 후추 간을 하였다면 랩을 준비합니다. 랩은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세요. 랩 끄트머리에 닭가슴살을 얹고 껍질을 최대한 잡아당겨서 살코기 부분을 잘 덮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작업을 꼼꼼하게 하고 랩으로 감싸야 완성된 닭가슴살의 모양이 균일하고 예쁘게 잘 나옵니다. 이후 랩으로 최대한 타이트하게 말아줍니다. 주의할 점은 최대한 닭가슴살의 물방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아주세요. 적당히 타이트하게 말되 너무 강하게 말지는 마세요. 짜투리 랩은 잘라서 버릴게요. 랩으로 잘 감싼 닭은 끄트머리를 살짝 뒤틀어서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양 끝을 잡고 굴려버리면 통소세지처럼 모양이 잡혀버리니까 안 할게요. 자, 이렇게 모양을 잘 잡았다면 진공 포장백에 넣고 진공 포장하겠습니다. 안쪽에 따로 버터나 허브는 안 넣어도 됩니다. 일단 닭이 신선하기 때문이고 나중에 팬 시어링 하면서 버터와 함께 베이스팅 해줄 거라 굳이 지금부터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닭고기가 냄새가 강한 육류가 아니기 때문에 소금, 후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일 역시 같은 이유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수비드 기계를 설치하고 가동시킬게요. 온도는 58도로 2시간 맞춰두었습니다. 고기의 크기에 따라 시간은 더 늘리면 됩니다. 58도 이후 팬 시어링과 버터 베이스팅까지 거치면 레스팅 이후에 60도는 충분히 도달하니까요.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고 가동시킬게요.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닭고기를 넣고 익혀줍니다. 조리가 끝난 닭은 건져서 찬물에 바로 식혀줍니다. 이렇게 칠링을 빠르게 해서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고 보존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식히지 않고 바로 진행할 때에는 레스팅 겸 15분 정도 그대로 둔 다음에 시어링을 해야 오버쿡 되지 않습니다. 저는 완전히 식힌 후 다음날 다시 만들었거든요. 53도로 세팅 후 15분 동안 재가열했습니다. 다시 닭고기가 데워지는 동안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냄비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 한쪽을 으깨서 넣고 가열합니다. 마늘이 지글거리면서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토마토 퓨레를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이 소스는 5분이면 준비가 끝납니다. 그리고 케이퍼 한 숟갈 정도를 넣어줍니다. 올리브도 같이 넣어주면 좋습니다. 올리브를 넣을 때에는 당연하게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넣어야 되겠죠. 케이퍼를 넣고 잘 섞어준 다음 약불로 끓여줍니다. 소금, 후추 간도 잊지 말고 넉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콤함을 위해서 페페론치노도 넣어줍니다. 저는 완전히 갈아서 나온 페페론치노 가루를 넣었어요.
잘 저어가면서 끓입니다. 끓는 동안 나머지 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소스는 딱히 이름 있는 것도 아니고 토마토를 기본으로 있는 재료를 넣어서 만드는 간단한 소스예요. 따라서 재료는 유동적으로 토마토와 잘 어울리는 것들을 넣어주면 그만입니다. 저는 파슬리를 준비했습니다. 바질이 있다면 같이 넣어주면 더 좋겠죠. 굵직하게 다진 파슬리를 넣어줍니다. 이때 불은 꺼주세요. 지금 보이듯 불은 끈 상태입니다. 잔열로 끓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레몬 제스트도 넣어서 향긋함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레몬 양 끝을 자르고 껍질을 도려냅니다. 칼을 밀어 넣은 다음 긁어내면 과육만 쉽게 빠집니다. 두 조각만 빼낸 뒤 큼직하게 잘라서 넣어줍니다. 레몬이 너무 시큼하지 않냐고요? 아니요, 저는 시큼하지 않고 토마토와 의외로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레몬 과육까지 넣고 잘 섞어주면 소스가 완성됩니다. 소스는 한쪽으로 치워두고 팬을 뜨겁게 달궈줄게요. 데워진 닭은 봉투에서 꺼내서 랩을 제거한 뒤 키친타올로 감싸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봉투 안에 남아있던 닭고기 육즙은 소스에 부어주었습니다. 이제 팬에 식용유를 둘러줍니다. 특히 껍질 쪽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다음 껍질이 아래로 향하도록 팬에 넣고 구워줍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닭을 넣은 직후에는 기름이 엄청 트니까 조심하세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껍질이 있는 부분을 잘 돌려가면서 아주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생각보다 색이 빨리 나는 편입니다. 아마 1, 2분이면 색이 날 거예요. 53도로 데운 후 물기만 제거하고 바로 팬에서 구워주는 거니까 레스팅 후 온도 상승을 잘 계산해 주세요. 사실 한번 조리가 끝난 후 다시 데워주었기 때문에 온도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래도 1, 2도 차이로 식감이 퍽퍽해지냐 아니냐가 결정되니까 조금 유의해 주세요. 이제 버터와 마늘, 타임을 넣고 베이스팅 합니다. 닭고기 살 쪽은 팬에서 색을 내면 안 됩니다. 반대쪽은 껍질이 있지만 살만 있는 쪽은 고온에 노출되면 바로 수분이 빠지면서 퍽퍽해지니까요.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버터 거품을 천천히 끼얹어 가면서 조심스럽게 베이스팅 해주세요. 이 작업을 통해 마늘과 버터, 타임의 향을 입혀줍니다. 동시에 표면은 뜨겁게 만들어주고 내부까지 모자란 열을 투과시켜 먹기 좋게 만들어줄 겁니다. 온도계가 있으신 분들은 중간중간 확인해가면서 진행해주세요. 대략 55도, 56도쯤에서 멈추고 레스팅 시킵니다. 아마 60도 언저리에서 멈출 거예요. 60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레스팅 시간은 베이스팅 한 시간만큼만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미 한 번 익었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 온도 상승이 엄청 급격하게 일어나진 않기 때문입니다. 보시듯 모양도 균일하게 잡혔고 내부도 고깃결이 거친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따뜻한 소스를 접시에 잘 펼쳐 담고 고기를 얹어 완성하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소금을 추가적으로 고기 위에 뿌려주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수비드한 닭가슴살과 토마토 소스였습니다.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어때요? 참 쉽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